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병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걸 막을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그때 그 서류만 있었더라면 오늘은 그 서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문가들도 반드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몰라서 안 챙기면 평생 고생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노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서류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이 내 의지대로 평온하고 존엄하게 마무리되기를 누구나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기계와 호스를 연결한 채 의식조차 없는 상태로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버티다 생을 마감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기계 없이는 불가능한 삶. 그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70세가 넘은 지금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그런 마지막을 원하는가? 혹시라도 내가 의식이 없어진다면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죽은 다음엔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어머니를 두고 형제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다투는 모습, 살리자는 사람, 이제 그만 편히 보내드리자고 우는 사람, 결국엔 죄책감과 원망만 남는 가족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노년 전문가들이 강력히 권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 서류는 말 그대로 본인이 미리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즉,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나 대신 말해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치료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폐소생술. 심장이 멎었을 때 강제로 다시 뛰게 만드는 응급조치입니다. 둘째,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때 기계를 통해 숨을 쉬게 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항암제나 혈액투석 등의 적극적인 생명연장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생명을 단기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이런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내가 미리 선택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이 서류를 근거로 법적으로 내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건강할 때, 의식이 온전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하면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작성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국가지정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전문 상담을 받고 서류에 기재하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로만 전해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법적인 효력이 강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이 서류를 작성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는 혹시 모를 상황이 와도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고통 없이 내 뜻대로 가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서류를 썼다고 해서 당장 죽음을 준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8세 이정자 어르신은 심장질환으로 몇 차례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식이 잠깐 없어진 적도 있었죠. 그 경험을 계기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고, 이제는 내 마지막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모든 친구들에게 이 서류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선택이 기록된 서류가 있다면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윤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삶을 준비하듯 죽음도 준비해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온전히 살 수 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준비의 시간입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도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마무리를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나답게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첫걸음이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서류는 바로 유언장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엔 아무 상관없지.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유언장을 써? 자식들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유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이 있든 없든 죽음 이후에는 늘 사람의 본성과 가족 간의 감정이 얽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유언장이 없어서 가족 간의 소송까지 간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 상속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엄마가 날 더 챙겨줬어. 아버지는 원래 이 땅을 내게 주려고 하셨어. 말로는 그랬지만 문서가 없잖아. 이런 말들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을 보내고 난 후 형제 자매끼리 다투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까지. 그걸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70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남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내 뜻을 내 삶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 간의 다툼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돈 많은 부자들만 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예금 통장 하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시골에 있는 오래된 땅 한 평, 이런 것 하나만 있어도 자식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 이모 어르신은 자식이 셋 있습니다. 그중 둘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시골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함께 살아왔죠. 이 어르신은 자신을 평생 보살핀 막내에게 지분을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말로만 전해두고 유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큰아들과 둘째는 원래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다. 말은 믿을 수 없다며 막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형제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필 유언장. 이건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자신이 직접 손글씨로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기재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단, 반드시 본인의 필체로 써야 하고 날짜와 서명도 직접 써야 하며
전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공증 유언장.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조나 분쟁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유산 분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법정에서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요즘은 영상 유언도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말하는 장면을 촬영해 두고 자필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면 혹시라도 자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의 진짜 의도를 보완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뿐 아니라 감사 인사,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 또는 미안했던 마음 등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편지가 되는 셈입니다. 유언장을 쓴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100% 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어머니의 뜻은 이랬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상처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한 후 1년 안에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시작된 가족은 전체의 4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유언장이 없어서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싫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을 떠난 이후엔 그 말조차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혹시 유언장을 쓰면 자식들이 재산 때문이냐고 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럴수록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한 거다. 혹시라도 다투지 말고 내 뜻을 따라줘라. 그렇게 미리 말해주는 게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유언장은 내가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평화와 사랑을 남겨주는 가장 따뜻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서류는 치매 대비 신상카드와 위임장입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외로움이 무섭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질 일들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70세를 넘기고 나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먹은 밥도 까먹는 날이 생깁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약속도 놓치는 일이 잦아지면 나 괜찮은 걸까? 혹시 치매 아니야? 혼자서 속으로 불안해지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자니 겁이 납니다. 치매 진단 나오면 그때부터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진 않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준비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결정권을 잃게 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병원비, 요양시설 문제, 심지어 통장 인출도 내가 아니라 남의 손에 맡겨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신상카드, 다른 하나는 위임장입니다. 먼저 신상카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력 검사, 뇌기능 검사,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곳에 등록하면 치매안심카드 또는 QR 신상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카드 안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현재 복용 중인 약 정보, 주요 병력, 치매 진행 상태, 복지 서비스 연계 여부.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 양천구의 한 어르신은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었지만 아직 혼자 외출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방향을 잃고 헤맸죠.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이 지갑 속에서 신상카드를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카드가 없었다면 치매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에 일단 격리될 수도 있었고 그 사이 가족은 몇 시간을 애타게 헤매며 찾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상카드 하나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위임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장은 재산이나 금융, 의료 관련 결정들을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미리 위임해 두는 서류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치매나 뇌졸중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못 꺼냅니다. 신청하고 싶은 복지 혜택도 누가 대신 해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금융거래 위임장, 치료결정 위임장, 행정민원 위임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금 인출이나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문서죠. 보통 은행에서는 본인 직접 작성과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는 한시적 위임으로 기간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결정 위임장입니다. 내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이 없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누가 대신 결정해 줄지를 미리 정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사용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명의료 여부는 내가 정하고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선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결정권을 주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 서류들을 작성하면 자식들이 덜 당황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묻는 말에 저희 아버지가 미리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위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위임장은 꼭 자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 또는 복지 담당자와 연계된 법정 후견인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위임장은 범위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혹은 병원비와 공과금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을 할지 그 내용을 미리 적어두는 긴급 연락 카드입니다. 지갑 속에 작게 접어 넣을 수 있는 이 카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연락처, 주요 병력, 약 복용 여부, 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문구, 이런 기본 정보만 있어도 소방, 경찰, 병원 모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QR코드 기반 실버 안심 카드도 배포 중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응급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프고 나서 준비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내가 나일 때 준비해야 내가 아닌 순간에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현명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조금이라도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겁을 내며 이런 준비를 미룹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인생의 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서류를 챙기겠다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장 현명한 노후를 선택한 겁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